나이가 들수록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건 하나라도 더 모으고 쓸 데가 있을까 하고 보관해두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생각이 우리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까요?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7%가 불필요한 물건과 습관을 정리하지 못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건을 비우고 정리한 노년층의 82%가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비워내고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붙잡고 있는 습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옷가지들을 보관하느라 새로운 옷을 들릴 공간도 없고 과거의 직함이나 지위에 집착하다 보니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에 과감히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비워낼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아주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 나침반에서 지혜를 얻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직함과 지위에 대한 집착입니다. 공자는 과거에 얽매이면 현재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지위 또는 습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소중한 현재의 순간들을 놓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은퇴 후에도 과거의 직함이나 지위를 내세우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에도 과거의 직함에 집착하는 분들이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과거 직함을 강조하는 순간 대화의 자연스러움이 깨지고 거리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한 분이 계속 자신의 과거 직책을 언급하며 의견을 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현재 의견보다는 과거 이야기에만 집중하게 되어 실질적인 소통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직 부장님이 아닌 동네 탁구 동호회의 열정적인 회원으로 불리는 것도 멋진 일이죠. 두 번째, 쓸모없는 물건들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철학자 노자는 비움이 곧 채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컵에 새로운 물을 담으려면 먼저 그 안의 것을 비워야 하듯이 우리 삶에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물건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을까요? 이런 물건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필요 이상의 물건들은 우리의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란 63세 주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둔 옷과 그릇들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그녀는 방 한켠에 쌓아둔 물건들이 쓰러지면서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물리적 부상을 넘어 일상생활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었죠. 또 다른 사례로 70대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이 커서 떠난 후에도 15년 전 아이들이 쓰던 책상과 장난감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도 힘들고 공간도 부족했지만 언젠가 쓸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물건이 폐기 처분되었는데 오히려 그 후 삶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3개월 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계절용품을 제외하고 최근 3개월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보세요. 실제 사용 빈도, 보관에 드는 비용과 노력, 물건이 주는 감정적 가치.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매주 일요일마다 30분씩 시간을 정해 한 공간만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옷장, 다음 주는 부엌 수납장.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적은 것이 때로는 더 큰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시절의 생활 패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만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 통찰력 있는 말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이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과 생활 패턴, 그리고 건강 상태는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젊은 시절의 습관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젊은 시절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서 몸과 마음에 무리를 주고 있지 않나요? 이런 고집스러운 생활 패턴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데 젊은 시절의 생활 리듬을 고집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 67세 퇴직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5시 기상을 고집하며 아침 운동을 했던 그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피로감을 무시한 채 이 패턴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 잦은 감기와 피로 누적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문의는 그의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72세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처럼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심각한 간 기능 저하로 응급실을 찾게 되었죠. 젊었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음주량이 노년기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새로운 생활 리듬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취침과 기상 시간을 자신의 현재 컨디션에 맞게 조정하기, 운동 강도와 시간을 체력에 맞게 조절하기, 식사량과 음주량을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 줄이기. 오늘부터 이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자신의 피로도를 1부터 10까지 숫자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다음 날의 활동량을 조절해 보세요. 점진적으로 자신의 나이와 체력에 맞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젊은 시절의 패턴을 고집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이듦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는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점을 보면 그것을 배우고 부족한 점을 보면 나의 거울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또는 체면 때문에 자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65세 김미영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원래 모임에서 매번 돈 자랑과 자식 자랑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오랜 친구들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우울감이 깊어졌고 결국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68세 박상철님은 퇴직 후에도 과거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매번 과거 이야기만 반복되고 서로를 비난하는 대화가 오갔지만 의리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계속했죠. 결국 그의 아내는 모임 다녀온 날이면 며칠씩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만남 후의 에너지 수준은 더 활력이 생기는가, 소진되는가? 대화의 방향성은 미래지향적인가, 과거에 묶여 있는가? 서로의 현재를 인정하고 배려하는가? 오늘부터 이런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관계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난 후에 간단히 3가지만 기록하세요. 1. 오늘의 기분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채점해보기. 2. 이 만남에서 얻은 것은 있는가? 3. 이 만남에서 잃은 것은 무엇인가? 한 달만 이렇게 기록해보면 어떤 관계가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좋은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욱 소중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오래된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에서 만난 좋은 인연이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5번째, 고집스러운 태도입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죠. 이 오래된 지혜는 우리의 변화와 성장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쓴 약을 먹고 건강을 되찾는 것처럼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변화도 결국에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오래된 고집으로 인해 새로운 달콤함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회와 즐거움을 놓치게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디지털 시대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우리를 더욱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71세 이영호님의 사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거부하며 옛날 방식이 더 좋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백신 예약도 어려웠고 손자와 영상통화도 할 수 없어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 교육을 받기로 결심했고 이제는 손자와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9세 박영자님은 내 방식대로 해왔는데 지금까지 잘 살았다며 자녀들의 조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특히 식사 습관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면 화를 내셨죠. 결국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의 고집이 건강을 해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매주 한 가지 새로운 것 시도하기. 자녀나 손주의 제안을 일단 한번 시도해보기. 다른 사람의 방식을 관찰하고 배우기. 오늘부터 이런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도전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다음 3가지를 기록해보세요. 1. 오늘 시도한 새로운 것. 2. 그로 인해 발견한 장점. 3. 내일 시도해보고 싶은 것.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유연하고 즐거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고집을 버린다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경험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다채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에 과감히 버려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직함과 지위에 대한 집착, 쓸모없는 물건들, 젊은 시절의 생활 패턴, 부정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고집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에서 비롯되지만 이것들을 하나씩 비워낼 때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는 바로 이런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나 극단적인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비워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새로운 것이 채워졌는지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아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말에는 이번 주 동안 비워낸 것들을 돌아보고 다음 주에는 어떤 것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보세요. 사소해 보이는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무거운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시겠습니까? 저희 행복 나침반은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